안녕하세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회사가 모두 59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옵티머스 펀드 전체 가입자 명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장사로는 오뚜기가 150억, BGF 리테일이 100억, KPF가 80억, 알랩 70억, JYP 엔터테인먼트가 50억,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은 비상장사인 하나종합화학으로 5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그룹 소속인데요. 다만 회사 측은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종합화학은 2021년 IPO를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예시주시하는 이유는 적자 전환과 니콜라 투자 손실 문제 때문입니다. 석유의 90%는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석유 속에는 이 외에도 500가지가 넘는 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구성 성분이 각기 다르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원유는 여러 가지 혼합물이기 때문에 각 성분들을 분리하고 불순물을 골라내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정유라고 합니다. 석유화학은 페트로케미스트리라고 합니다. 석유화학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와 윤활유로 쓰이는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화학입니다. 이러한 석유화학 업황이 침체되어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석유화학은 예를 들어 석유를 가공할 때 나오는 물질인 나프타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나프타는 휘발성 석유를 총칭합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납사, 독일 발음으로는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이 원유를 성분별로 분리하려면 분별 증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유 공장에서 증류탑을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물과 염기 수용액으로 씻어서 냄새를 없앤 뒤에 증류탑으로 보내 분별 증류합니다. 석유에 섞여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분리하기 위해 원유 분별 증류 장치에서 끓이는 것인데요. 그러면 원유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로부터 차례로 분리가 됩니다. 이를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영어로 fractional distillation이라고 합니다. 원유는 증류탑의 가열 장치에서 370도로 가열되어 기화된 상태로 증류탑 내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아래쪽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분리된 성분들도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인데요. 분리된 물질들을 다시 분별 증류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35도에서 200도 사이 끓는 점 범위에서 생성되는 고분자 탄소 화합물입니다.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리해낸 분별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원리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는데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옵니다. 원유의 분별 증류도 마찬가지로 원유를 증류탑에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이 위쪽에서 먼저 분리되어 나옵니다. 분별 증류를 위해 원유를 섭씨 370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때 끓는 점이 370도 아래인 모든 성분은 기화됩니다. 그리고 증기는 증류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증류탑은 많은 층을 지니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차가워집니다. 증기의 형태의 한 물질이 자신의 끓는 점에 걸맞는 층에 도달하면 응축되면서 다시 액체가 됩니다. 증류탑 지붕으로는 더 이상 응축될 수 없는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유분은 액체 혼합물을 증류할 때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 분별 증류되어 얻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층으로는 여러 가지 중간 유분이 빠져나가고 지하실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분별 증류를 통해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분리되어 나온 성분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그리고 아스팔트 찌꺼기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고도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열 또는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성형할 수 있는에서 유래했는데요. 성형 수술이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죠. 원유에서 분별 증류를 통해 나프타를 추출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나프타를 증발시켜 가스를 수증기와 함께 섭씨 900도로 가열하면 혼합물이 뜨거운 관에서 다수의 탄화수소로 쪼개지고 이 조각들이 다시 작은 분자로 합쳐집니다. 이러한 공정을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을 통해 절반이 에틸렌, 3분의 1이 프로필렌, 10%가 부타디엔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본 재료들은 모두 기체인데요. 이 탄화수소 화합물은 결합사슬이 길어지면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을 중합하면 폴리에틸렌이 되고, 프로필렌을 중합하면 폴리프로필렌이 되고, 부타디엔을 중합하면 폴리부타디엔이 됩니다. 이렇듯 저분자를 중합시켜 고분자로 만드는 것을 중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폴리머리제이션입니다. 그리고 고분자를 폴리머라고 합니다. 이 폴리머가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폴리에틸렌은 합성수지, 폴리프로필렌은 합성섬유, 폴리부타디엔은 합성탄성 고무의 원료입니다. 정리하면 나프타로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먼저 나프타를 열분해합니다. 그러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이 생성되는데요. 간단한 분자들이 엉키면서 큰 분자를 만드는 과정인 중합을 거치면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부타디엔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을 사출 성형하면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출 성형은 용해된 물질을 주형에 주입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을 가열해서 녹이고 금형에 주입한 뒤 냉각시켜 원하는 성형을 실행하는 겁니다. 사출 성형을 한다면 반드시 금형 틀이 있어야 합니다. 컵이 필요하다고 하면 컵 모양의 사출 금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열하여 녹은 플라스틱을 컵 모양 금형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을 사출이라 합니다. 가공 과정은 재료를 녹이기, 흘리기, 굳히기, 꺼내기, 마무리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석유화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19년 7월 리포트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황은 다운사이클 진행 중입니다. 나프타 크래킹 센터라고 하는 국내 NCC를 비롯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이 업황 하락 영향으로 부진하였다고 하죠. 하나종합화학도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뉴스 기사에 따르면 화학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학 업체들이 추석 연휴에도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고부가 가치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폴리염화 비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필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수요도 화학 업체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하나종합화학은 석유화학 업황 침체로 적자 전환과 니콜라 투자 손실로 인해 IPO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불확실성 중 하나가 해결되면서 IPO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종합화학이 IPO 전략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엑시트 기회까지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하나그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하나종합화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21년까지 IPO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에 대해 알아봤고요. 석유화학 기업 하나종합화학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59개의 상장사가 옵티머스에 투자한 사실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와 비상장사 포함 가장 많은 금액인 5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하나종합화학이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대부분 기업들이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